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을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20분 정도 달려야 되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어제 아니죠. 화요일 날은 날씨가 나빴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럭저럭 괜찮아서 운전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운전을 하면서 좀 회의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는 팬데믹 이후에 좋은 점이라면은 본사에 별로 나갈 일이 없어서 본사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좀 좋은 점인데,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제 스카이프나 이런 온라인 미팅에 익숙해져서 툭 하면 계속해서 온라인 미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8시 반부터 9시까지 한 30분 동안 운전하면서 미팅을 했는데요.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미팅을 해가지고 매우 가끔씩은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애들도 학교에서 데리고 와야 되고 하는데 끊임없이 회의를 해서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다음 주에 있을 무슨 트레이닝 때문인데요. 저희 회사에서 다음 달부터 3월 1일부터 IT 시스템을 통째로 뒤집어 엎어서 아주 그런 큰 변화가 있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IT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의 멤버라고 하긴 그런데 그냥 참여하게 되어서 계속 이것저것 작년 말부터 계속 이것저것 테스트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스펙터들이 꽤나 나이가 많은데요. 평균 연령이 높아서 제가 한국 나이로는 거의 40을 바라보지만 여기서는 아직도 마음상으로는 막내와 같은 느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도 회사 사람 중에 70대가 넘으신 분들이 꽤나 계시고 한 5명도 넘을 것 같은데, 그나마 최근에 한 작년부터 2019년부터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씩 은퇴를 해서 약간씩은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무리 생각해도 평균 연령이 거의 50세가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오래 일할 수 있는 건 좋긴 한데, 대신에 이건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IT 시스템이 변화가 있으면 아주 큰 곤란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회사에서는 적어도 저희 슈퍼바이저는 제가 컴퓨터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회사 생활하는 정도로 파워포인트 조금 하고 엑셀 조금 하고 그런 정도인데, 이 사이에 이런 인스펙터들 사이에 있으니까 잘하는 편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깊이 발 담글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거의 저랑 저쪽에 다른 쪽에 한 명, 또 젊은 사람 둘만 남고 나머지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한국에서 일해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든 다 열심히 하고 적어도 시간도 제때 맞추고 그런데 이거 일하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팀에서 뭐를 테스트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다른 인스펙터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고 그냥 느릿느릿 반응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랑 다른 쪽에 한 명 다른 인스펙터에게만 일이 몰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 코가 끼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프로젝트 팀에서 이게 IT 시스템이 도입이 되니까 이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을 해야 된다, 다른 인스펙터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길래, 당연히 저는 저희 팀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되는데 우리 팀 사람이야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팀 사람만 을 얘기하는 거겠구나 싶어서 슈퍼바이저한테 들었다, 나 팀 사람들 트레이닝 해야지, 내가 참여를 했으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팀에도 각각 팀마다 한 2-3명씩 참여를 했으니까요. 팀이 3개에다가 뉴클리어 쪽에 2-3개 있으니까 총 적어도 8명에서 10명 정도는 있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 팀만 교육하는 줄 알고 알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보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프로젝트 팀 사람이 물어본 거는 이 팀의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인스펙터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뉴클리어 저쪽 원자력 발전소가 아닌 사람들은 제가 교육을 하고 원자력 발전소인 사람들은 그 다른 인스펙터 한 명 남은 그 사람이 담당을 해서 결국은 두 명이서 모든 인스펙터를 교육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게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왜 트레이닝을 한다고 했을까 생각을 했지만 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제가 안 한다고 했어도 결국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은 했어야 됐기 때문에 뭐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못하겠다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결과였기 때문에 별로 그냥 그렇겠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 장장 하루에 8시간 동안 인스펙터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게 IT 이 새로운 시스템이 그렇듯이 워낙 항상 데드라인이 있고 촉박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은데 그거를 교육하라고 하니까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중간에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요. 특히나 인스펙터들은 매우 평소에 불만이 많아서 왜 이런 거 새로운 거 하느냐, 이거 귀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게다가 완전히 다 갈아엎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듯 한데 과연 그런 불만을, 게다가 이 시스템도 불안정한 상태에서 심지어 이거 프로젝트 담당한 사람들도 이 시스템 뭐 특이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프로젝트 팀 사람들도 아직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겨우 IT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 물어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을 할까 싶지만 뭐 별거 있나요? 그냥 저도 그냥 하라면 해야지. 처음에는 못한다고 약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식으로도 생각도 했지만, 그리고 이거 요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개선해야 된다고 한다라고 해도 뭐 다들 바쁘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은 뭐 부정적인 얘기 해봤자 뭐 바뀌는 건 없기 때문에 이게 이 프로젝트가 뒤로 밀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만 뭐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고, 요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나중에 굿럭 투 유 하면서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라고 그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고생은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말할 거 있나 싶어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했던 미팅은 그 3일 처음에는 이 얘기가 뭐 작년 말부터 나왔기 때문에 과연 트레이닝에 대해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닝을 하려면 이런 완전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여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특히나 이 아저씨들 새로운 컴퓨터 잘 못하실 텐데 다 모아서 한 번에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코비드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연히 모여서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는데, 보니까 저 슈퍼바이저 위에 이쪽 디렉터 아저씨가, 디렉터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좀 임원급이라고 할까요? 한 상무 정도 될까요? 그 정도 아저씨가 보니까 이거를 모여서 하는 거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물론 효율적이긴 하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그래서 처음에 모여서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요, 그래 뭐 당연히 그러다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론토에 모여서 적어도 한 20명이 모여서 하루는 교육을 한다고 하길래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회의 중에 나는 못 가겠다, 이거 집에서 너무 걱정도 하고 이거 여러 가지 이유를 하니까 다행히. 그래서 저는 온라인으로 계속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올 사람들 나머지 한 18명에서 그 정도 사람들은 모이는데 뭐 회의실을 또 따로따로 분산해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굳이 이런 상황에 최근에 온타리오의 케이스가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한때 12월 말에 1월 초 이때는 하루에 3,000명, 4,000명까지 나왔나? 근데 하루에 케이스가 3,000명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 진짜 온타리오 인구라고 해봤자
1,500만 명, 1,800만 명인가? 네, 한국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케이스는 한 달에, 하루에 3,000명씩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800명 정도로 떨어져서, 그래서 아니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굳이 이런 상황에, 클래스룸에 모여서, 그 강의실에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되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한다니까 하라고 두고 저는 빠지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 사실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는데 이게 제 성격상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 까라는 마음, 한국 정서가 있어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냥 못 간다고 하니까 아주 속은 편합니다. 이제 저야 뭐 집에서 앉아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하냐인데 이게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제가 잘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캐나다에 와서 영어로 말하는 건 이제는 그럭저럭 익숙해져서 크게 문제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20분짜리 프레젠테이션은 그럭저럭 가끔씩 하고 해서 별로 준비 안 하고도 대충 알아듣겠지 하면서 말아서 했는데, 이거는 거의 적어도 8시간에 쉬는 시간 빼고 하면 한 6시간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다른 사람과 좀 미팅을 하면서 얘기를 해봤는데, 막상 준비를 안 하고 프레젠테이션만, 파워포인트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려니 이게 조금씩 영어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주말 사이에 한두 시간 정도는 장표를 한 장씩 넘겨가면서 대충 영어로 이야기를 해봐야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호복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검사 요기 하나 하고 끝나고 킹스턴에 가서 간단하게 검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계속해서 그 다음 주에 있을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